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렇습니다. 루신 있죠? 루신의 소설집이 3개, 그 3개를 정리하는 작업, 데이터를 전처리라고 하거든요. 그 전처리 작업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수행하시게 될 거고요. 이거를 자연어 분석하는 거, 언어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해볼 거예요. 공이지로. 그 다음에 딥러닝 분석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딥러닝, 그 유명한 딥러닝.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별거 아니에요. 자, 인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라고 제가 적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인문학 연구에서도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제 탐색하고 주제 뭐 재밌는 거 있나?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지만 거기서 자료라고 하죠. 전통 인문학에서 자료 모으고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는데 이런 건 유의미한 것 같은데 이런 걸로 해석하고 논문 써가지고 논문으로 쓰죠. 근데 데이터 쪽에서는 뭐냐? 주제를 탐색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리고 시각화하는 거. 똑같습니다, 결국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전통 인문학 연구할 때 제일 시간이 드는 프로세스가 뭘까요? 이 5개 중에. 뭐세요? 네. 자, 박사 졸업생. 네. 자, 뭐가 제일 시간이 드나요? 전처리, 데이터 모으는 거. 실제 시간이 제일 많이 드는 거는 데이터 모으는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전통 인문학 연구를 해도 데이터 모으는 게 제일 시간 걸려요. 언제나.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제일 시간이 걸리고 제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데이터 처리.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왜 노력이 들어가냐면 노력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예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데이터 처리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숲을 보는 방법으로서 아주 유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시베타 불경 데이터가 총 몇 자냐면 2억 6천 자예요. 네. 1초에 한 개씩 보면, 한 자씩 보면은 밤 한숨, 잠 한숨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본다고 했을 때 7년 반? 읽기만 하는데 어차피 불가능해요. 이해는 고사하고 읽기만 하는데 1초에 한 자씩 봐도 7년 반 불가능해요. 그랬을 때 컴퓨터는 이거를 제가 이거 프로세스 돌렸을 때 얼마가 걸렸냐면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하게 될 콜앱에서는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처리가 다 끝나고 제 컴퓨터는 좀 더 좋아가지고 제 거에서는 5분이면 되는데요. 근데 숲을 보는 방법으로서 유의미하죠. 그렇다고 나무를 보지 말라느냐? 아니죠. 나무는 봐야죠. 우리 전통 인문학 방법도 그대로 가야죠. 하지만 우리 전통 인문학에서 계속 노력하는 게 뭐냐? 다르게 보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보면 그 논문 쓸 가치도 없죠. 다르게 보는 방법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컴퓨터가 보는, 컴퓨터 분석으로 보는 해당 작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충분히 유의미하죠. 다르게 보는 거니까. 사람하고는 다르게 볼 테니까. 방법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런 게 유의미하고 또 다른 유의미한 게 뭐냐면 지금 특히 딥러닝이 뭐 활성화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그 본질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는데 알고리즘이 발달했어요. 네, 맞아요. 빅데이터가 늘어났어요. 맞아요. 하드웨어가 발달했어요. 맞아요. 저희 아까 딥러닝 죄송합니다. 딥러닝이 아니고 알파고가 아니고 그 딥블루 있죠. 딥블루 그 체스 사람이 이겼다는 거. 그때 슈퍼컴퓨터 있죠. 그 슈퍼컴퓨터 성능이 우리 스마트폰보다 못해요. 실제. 엄청나게 하드웨어가 발달을 했죠.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쪽 영역에선 특히나 데이터 공유가 기본이에요. 원래 원본 데이터도 공유가 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텍스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자체도 공유가 돼 있고 이거를 알고리즘 코드 있죠. 코드도 공유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코드가 만약에 공유가 안 돼 있으면은 논문으로 리젝을 당해요. 오히려. 네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증명할 거야?
소리가 곧장 나오거든요. 오히려 공유가 안 돼 있으면 리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쪽 업계는 어떠냐면 요즘 상황이 논문으로 발표되는 거는 이미 1년 전 연구예요. 거의. 이미 한물 간 거예요. 이미. 오히려 오죽했으면 그런 현상까지 발생을 해요. 이미 공개돼 있어요. 논문으로 발표된 순간에는 이미 공개된 지 6개월, 1년 넘을 때예요. 근데 우리 인문학 상황은 어떠냐? 인문학은 문헌 권력이라고 하죠.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고 나만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문헌이 있는 게 최고예요. 그걸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내가 그거를 조금씩 논문 쓰면서 공개해야 돼요. 그게 문헌 권력이에요. 그래서 나 개인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죠. 계속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문헌 하나 괜찮은 거 하나 구매해 놓으면.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인문학 아무도 안 하죠. 결과적으로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줄잖아요. 본인 스스로 본인이 인문학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거는 점점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문학이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사업을 따고 있죠. 근데 국가에서는 한국과 같은 경우는 공공데이터법이 있어가지고 국가 예산으로 받은 모든 데이터는 국민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한테 공개해야 된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진행되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는 무조건 데이터 공개가 의무예요.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중국도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점은 뭐냐? 이런 디지털 분석에서 일단 활용 가능한 인문학자가 부족해요. 자, 왼쪽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나요? 뭔지 아시는 분? 그나마 보긴 하시네요. 일단 인문학자들은 이걸 보는 거 싫어해요. 뭔가 복잡해 보이고 컴퓨터 용어가 있고 일단 있으면 안 봐. 안 봐요. 근데 사실 이거 잘 보면 뭔지 파악하실 수 있어요. 뭐죠? 네, 맞아요. 이메일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 이메일 다 쓰시잖아요. 근데 이메일 알고리즘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일단 안 봐요. 보지를 않죠. 일단 무서워하죠. 일단 뭔가가 있으면. 무서워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인문학보다 훨씬 단순해요. 공학자들하고 만나면은 공학자들이 맨날 하는 말이 인문학자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 공학자들은 되게 단순해요. A는 A고 B는 B예요. 거기서 끝이야. 고민하지 마세요. 왜 끝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활용 가능한 인문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요. 맨 왼쪽에 있는 이미지 있죠? 종이로 있는 거. 이거 디지털로 분석이 기본적으로 안 돼요. 당연히. 이렇게 그림으로 PDF나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지로 있는 거 사람은 볼 수 있죠. 근데 컴퓨터는 이걸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컴퓨터한테 이미지일 뿐이에요. 흑과 백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죠. 컴퓨터가 딱 그래요. 이미지로 갖다 주면. 결국은 최소한 텍스트로 돼 있는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별로 없어요. 다행히 중어중문학과는 행복한 게 중국의 압도적인 인구로 그거를 타자쳐가지고 올려가지고 불법으로 공유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너무 행복해하셔도 돼요. 생각보다 한국 쪽에서는 없어요. 암암리에 한국 전통 소설은 암암리에 몇몇 사람들이 HWP 파일이나 이런 걸로 공유가 되지 웹에 공개된 게 없어요. 근데 중국 쪽은 좀 달라. 있어. 물론 불법이지만 있어. 그리고 근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많죠. 오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밀하게 보면 문제가 많아요. 좀 공신력 있는 데에서 제대로 오탈자도 잡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없는 것부터 낫잖아요. 한국 쪽은 그거 일일이 연구하려면 하나하나 타자 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타자 안 치시잖아요. 검색하시지. 그쵸? 네.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데이터가 다른 의미로 없어요. 인문학 데이터는 매우 적어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텐데 불경을 딥러닝으로 돌렸을 때 2억 6천자잖아요. 좀 많은 편이에요. 그건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데 도덕경은 5,300자? 5,380자? 정도 되죠? 그걸로 돌리면 무의미한 결과가 나와요. 제대로.
왜냐하면 컴퓨터 분석의 기본은 거대한 숲을 보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오류가 있어도 이게 거대하면 오류가 무시될 수 있다.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모든 사람한테 묻지 않잖아요. 몇 명한테만 묻고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왜냐? 그 비슷한 산포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근데 데이터가 적으면 유의미한 게 불가능해요. 처음부터가. 활용 가능한 게 불가능해요. 근데 현대에서는 우리 앱 사용하죠. 스마트폰 사용하죠. 요 사용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빅데이터가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끊임없이 늘어나요. 우리가 끊임없이 글을 쓰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대부분의 분야는 데이터가 늘어나지 않죠. 잘해봐야 1, 2년에 새로운 사료 하나 발견됐다고 하면 새로운 문헌 하나 발견됐다고 우와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죠. 그쵸?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절대적인 리미트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한계가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서워하지 말고 데이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는 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그리고 먹거리로서도 중요하고 후속 세대를 양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대학생들을 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인문학에 관심이 있으면 전통 인문학 방법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친구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닌 친구들한테 뭐 나는 고전 예를 들어서 고전 중문학이요. 중문학 중에서 고전해요. 고전하는 사람한테 대학생 1, 2, 3학년들한테 그렇다고 네 한문 다 해. 고전도 다 읽을 수 있어야 돼. 라고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석박사 올라온 친구들한테는 제대로 가르치고 전통적으로 대학생들한테 다른 방법을 도입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런 디지털 분석의 핵심은 뭐냐?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어려운가요? A가 1이고 B가 2면 A 플러스 B는 C다. 그러면 C는 3이다. 이거 이해 못할 사람 없죠, 여기서.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정말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공학자들이 맨날 인문학자분들 보고 얘기하는 게 복잡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문학자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생각하냐면 0이라는 게 어떤 의미, 철학적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거 갖고 박사 논문이 나와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1은 1이고 0은 0이에요. 간단하게. 자, 간단하게 데이터 분석이든 프로그래밍이든 뭐든 핵심은 세 가지예요. 변수, 반복, 조건.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정말 모든 게 끝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변수가 뭐냐? 이거 초등학교 수학인데? 중학교 수학인가요? 다 배웠죠? 변수. A 안에 A라는 거를 가상으로 만들고 여기 안에 숫자도 넣고 뭣도 넣고 다 넣을 수 있죠? 다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변수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변수 이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A 대신에 X라고 해도 돼요? Y라고 해도 돼요? 네, 맞죠? 그냥 변수는 임시의 방 같은 거죠. 네, 이게 변수 끝이에요. 이거를 더 복잡하게도 나가요. 이걸로 박사 논문도 있어요. 컴공 쪽에서. 왜냐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얘를 숫자라고 알려주고 컴퓨터한테 숫자라고 알려주면 뭐가 되죠? 사칙 연산이 되죠. 문자면은 사칙 연산이 안 되죠. 문자 더하기 문자 하면은 문자 뭐가 돼요? 문자 이어붙이기 되는 거죠. 사칙 연산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세밀하게 알려줄 것이냐. 이런 걸로 학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 필요 없죠. 효율성 필요 없어요. 돌아가면 되지. 그분들은 0.01초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걸 연구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연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변수는 가상의 공간이다. 요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조건. 자, 조건 if 나오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네,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도 조건을 쓰고 있어요. 여기 나오죠. 비가 온다. 비가 오나요? 예를 들어서 얘라고 하면 집에서 잠이나 잔다. 비가 오나요? 아니요. 친구가 집에 있나요? 얘라고 하면 친구 집으로 간다. 친구가 집에 있나요? 아니요. 집에서 논다. 우리 평상시에 맨날 하는 사유 과정이잖아요. if and else예요. 물론 우리의 사유 과정에서는 수많은 변인들이 존재하죠. 단순히 비가 온다고 이렇게 하진 않죠. 근데
얘는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이럴 때 이러고 이럴 때 이러고 이럴 때 이러고 그게 끝이에요. 컴퓨터는. 그리고 대신 컴퓨터가 잘하는 건 이거죠. 반복. 컴퓨터는 노예와 같아요. 군말 없는 노예. 10,000번을 시키든 10,000,000번을 시키든 1억 번을 시키든 그냥 군말 없이 10,000,000번을 돌려요. 얘는 그냥 돌려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계속 10,000,000번 하라고 그러면 얘는 10,000,000번 해요. 그쵸? 그게 반복이에요. 그리고 그 반복 덕분에 우리는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거예요. 딥러닝이니 뭐니 막 얘기하잖아요. 그 딥러닝이니 뭐니의 핵심은 이거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변수, 조건, 반복.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이해가 돼요. 이 세 개가 합친 게 뭐냐면 함수라는 거예요. 펑션이라고 하는데, 자, 함수라고 하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죠. 자, 근데 함수는 별게 아니에요. 이렇게 함수가 있죠. A 플러스 B는 C예요. 그럼 우리가 A에다가 1을 넣고 B에다가 2를 넣으면 C는 뭐가 나오죠? 네? 3이 나오죠? 네. 이메일도 함수예요.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하세요. 이메일에다가 보낸 사람, 제목, 내용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샌드를 누르면 메일이 가죠. 그게 함수죠. 일종의 함수인 거예요. 그게. if로 한번 볼까요? 변수로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보낸 사람도 있죠. 사실 우리는 생략하지만 보낸 사람, 나.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있죠? 변수. 그게 변수예요. 그 다음에 제목 변수, 내용 변수 있죠? 그게 변수예요. if else 뭐죠? send를 누르면 보낸다. 그쵸? 그게 if else예요. 근데 그걸 또 세분화시킬 수 있죠.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느냐? 어떤 변수를 쓰죠? 받는 사람. 받는 사람 이름이 있느냐?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에러가 뜨죠. 그러면 입력하시오라고 나오죠. 입력이 돼 있으면 그걸로 보내죠. 그게 if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단체 메일 보낸다. 100명한테 보낸다. 라고 했을 때 100명 샌드를 100개를 누르나요? 클릭 안 하죠. 받는 사람을 100명을 적어 놓은 다음에 샌드 한번 누르죠. 그럼 얘가 반복해가지고 받는 사람 거를 반복해서 보내죠. 그게 100명이든 1000명이든 억명이든. 맞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로 기능으로서 되어 있는 게 함수. 함수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수에서 이해할 거는 뭐냐면은 이메일을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뭘 입력하면 그리고 클릭을 하면 실행을 하면 뭐가 나온다. 이메일은 다 아시죠? 내가 뭐를 입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잖아요.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결국 핵심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직접 짤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미 짜진 거에서 내가 A를 입력하면 B가 나온다.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왜 이메일은 그러면은 저는 프로그래밍을 못해도 되는 건가요? 네, 못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이메일을 쓰기 위해서 모두가 이메일 알고리즘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왜 프로그래밍 영역만 가면 나는 프로그래밍을 못하니까 나는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런 거 배우고 싶으시면은 이런 데 가세요. 코드 ORG 이런 거 있어요. 여기 가면 되게 쉬워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정도예요. 거의 클릭만 하면 돼요. 실제로 이런 데에서는 초등학생한테 가르쳐요. 근데 실제 재밌는 결과가 뭐냐면 요 알고리즘 있죠. 왼쪽에 있는 책에도. 요거 실제 컴퓨터 뭐 자격증, 기사 자격증이나 뭐 이런 데 나오는 알고리즘 관련된 시험이에요. 이 시험 보면은 초등학생이 더 잘 봐요. 대학생보다. 왜냐? 초등학생은 무서운 게 없거든. 그냥 보는 대로 그냥 읽어요. 근데 대학생들은, 특히 인문학 대학생들은 뭐야? 난 모르는 거야 라면서 무서워해요. 실제로 그래요. 어떤 분이 테스트 해봤어요. 초등학생이 더 잘해요. 왜?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변수, 조건, 반복일 뿐이에요.
결국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핵심 개념 있죠. 핵심 개념을 랭귀지화 시키는 거예요. 언어화. 그래서 뭐 파이썬이니 R이니 자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자바를 어느 정도 배우면은 파이썬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코드 읽을 수 있어요. 비슷해요. 그게 그거예요. 따지면은 뭐 한국어로 따지면 서울말하고 부산말의 차이 있죠. 부산말 우리가 구사하라고 그러면 못할 수도 있죠. 들으면 대충 알잖아요. 그 정도 차이예요. 그리고 그 랭귀지가 어렵느냐? 여러분들 중국어 배우기 한국인들은 중국어 배우기 위해서 중국인들은 한국어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몇 단어나 외웠나요? HSK에서 요구하는 게 3,300자? 필수가? 맞나요? 5,500자였나? 있죠. 그 필수 뭐 단어 목록 5,500자예요. 자,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대부분 쓰이는 언어들 다 합쳐봐야 100개예요. 파이썬에서 자주 쓰이는 것만 따지면은 잘해봐야 50개? 왜 그걸 무서워해요? 5,500개를 외운 사람들이 50개를 외우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랭귀지예요. 랭귀지라고 한다니까요. 그것도 어려운 랭귀지냐? 실제 자주 나오는 거 이런 거예요. if else. 저 영어 영포자거든요. 그래서 저도차 if else는 알아요. 여러분도 알죠? 뭐 break 뭔지 알죠? 뭔가 멈추는 거잖아. 네, for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for은 이것도 반복의 의미예요. will도 반복의 의미고 continue 뭔가 이어진다는 거잖아. 이것도 반복 구문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에요. 뭐 이런 용어들이에요. 이게 무슨 외계어처럼 보이지도 않잖아요. 영어예요. 이 정도는 중고등학교 나오면 다 할 줄 아는 영어 수준으로 잡혀 있어요. 실제로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포를 가지지 말고 심심하면 여기 가서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끊을까요? 아니면은 데이터 처리로 할 건데 이제 곧장. 예. 이제 실제 데이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하나 둘 네, 잡히네요. 네. 자, 데이터 처리 쪽으로 가볼게요. 실제 데이터 처리할 때 여러분들 데이터 처리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공학자들도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요. 뭐냐? 컨트롤 C, 컨트롤 V. 거의 비슷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두 가지 기능들을 컴퓨터 공학과 친구들은 써요. 하나는 스크래핑이라고 해서 긁어오는 거, 웹에 있는 거를.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써요. 다른 하나는 정규 표현식이라는 기능을 써요. 이제 이번 스크래핑은 뭐냐? 예를 들어서 웨이보의 자화 중에 루신이라고 자화가 나오는 게 있겠죠? 이거를 한꺼번에 긁어오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죽어라 하죠. 그쵸? 근데 웹상에 이미 공개된 대부분의 것들은 긁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죠. 일종의 특정한 형식이 있죠. 이런 거는 긁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파란색이 빛나죠? 이 URL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거는 이거구나. 이거를 긁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흔히 웹상에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뭐냐면 스크래핑하고 크롤링이에요. 스크래핑은 이미 있는 걸 긁어오는 거고 크롤링은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건 스크래핑이에요.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얘가 실제로 제가 간단하게 긁어온 거예요. 웨이보 자화를. 제가 한 거는 여기 인터넷에 있는 코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조금 바꿔가지고 키워드를 루신이라고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웹에서 웨이보 내용 투송 바이추라고 나오죠. 이렇게 검색해 보셔도 나올 거고요. 이 URL을 클릭해 보시면은 웬만큼 여러분들이 사용할 유명한 것들 있죠. 유명한 것들은 왜 안 나오니? 하하하하. 가끔가다 그래요. 인생이 그렇죠 뭐.
네. 자, 웨이보 아마 그냥 이렇게 이 용어만 아시면 돼요. 바이취, 웨이보. 사실 웨이보하고 바이취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이건가?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웨이보에서 내용을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드도 다 공개가 돼 있고요. 엑셀 형식으로 이렇게 해준다고도 나와요.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아셔야 돼요. 뭐 기본적인 파이썬 코드를 알고 살짝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 시간에는 제가 다루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컴퓨터 기술을 알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편해진다는 거죠.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미쳐요. 그렇겠죠? 근데 컴퓨터가 하면은 빨리 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지 않았어요.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최신 거는. 근데 이거는 현대 중국어나 현대 문화 쪽을 전공하시는 분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배우면 좋죠. 이거는 사실 유튜브 같은 데서 중국 유튜브나 뭐 요쿠나 뭐 이런 데 있죠. 거기서 바이취, 뭐 지앙커 뭐 이런 걸 찾아보면 나와요. 그걸 배우세요. 필요하면. 차라리 그게 빨라요. 여러분들이. 근데 실제로는 특히 안타깝게도 이건 현대 쪽에서만 쓸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고전 쪽은 이렇게 구조화가 돼 있지 않아요. 웨이보는 계속 구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루신, GNG 같은 게 구조화가 돼 있을까요? 누가? 아직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야 돼요. 근데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다고 다 좋으냐? 그거를 컴퓨터에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보면은 그냥 이거 아이디 값이에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울리는데. 네. 그 다음에 어서 같은 경우는 루신이죠. 네. 그 다음에 북 같은 경우는 뭐 나한도 있고, 네, 바이황도 있고, 꾸시 심피엔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있죠.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렇게 쭉쭉쭉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게 최소한의 구조화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데이터 구조는 분석을 위한 최소 단위로 해야 돼요. 최소 단위라는 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의지에 나오는 사람의 인물을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 공의지예요. 공의지 문장이에요. 이건 서술 문장이에요. 서술 문장 있죠? 그건 문장 단위겠죠? 그리고 서술과 대화를 나눠놨어요. 이렇게 되려면 문장 단위로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럼 최소 단위가 문장이죠, 여기서는. 그쵸? 이해되시나요? 네, 최소 단위가. 근데 이 왼쪽을 보면 여기 문장이 아니고 그냥 소설 텍스트, 풀 텍스트를 다 넣어놨죠. 이렇게 되면 얘는 뭘 의미하죠? 이 소설 단위죠. 개별 소설 단위로 분석을 하겠다는 의미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2단위로 하면은 이렇게 못하느냐?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되죠. 북이 이게 공의지라고 알려주면 되죠. 타이틀이.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최소 단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잘하는 거는 합치는 건 엄청 잘해요.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리하는 거는 하기가 어려워해요. 컴퓨터가.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 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소 단위로 데이터 스키마를 만들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에는 문장 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죠. 문단 단위로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사실 문장 단위로 하거나 아니면 풀텍스트로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건 자주 나오는 거라서 꼭 강조해드리면 셀 병합 절대 하지 마세요. 셀 병합 하지 마세요. 제가 강조 계속해요. 자, 봐봐요. 이런 거 있죠. 나한 같은 경우 이거 셀 병합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강조했어요, 분명히.
그냥 반복해서 쓰세요. 컴퓨터한테는 그게 더 편해요. 셀 병합을 하는 순간 데이터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짜증나지거나. 그냥 컴퓨터한테는 그냥 반복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그게 더 나아요. 데이터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냥 그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셀 병합은 나쁜 거. 하면 안 되는 거.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은, 자, 지금 2시 50분이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저에게는 30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30분 동안 여러분들을 정규식을 마스터 시킬 거예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중국어 표현으로는 正则 标达法 正则 标达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레귤러 포뮬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규 표현식이에요. 이거는 중국어로도 검색해보면 그대로 나오실 거고요. 正则 标达法 标达式이라고 하네요.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중국어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정규 표현식이 정확한 말인데 그냥 보통 줄여서 정규식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쉽게 정규 표현식은 뭐냐면은 일단 어떻게 쓸 수 있냐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쓰냐면 이런 문장 있죠.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일반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을 구별할 때 마침표나 느낌표 이 단위로 하죠. 맞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마침표 단위로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마침표까지 가서 엔터, 마침표까지 가서 엔터. 계속 이거 반복 작업 해주죠. 네, 해줬죠. 지금까지.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정규 표현식 하나만 알면은 버튼 엔터를 치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바뀌어요. 한 번에. 이게 뭐 1메가든 100메가든 천자든 억자든 상관없이 한 번에 바뀌어요. 컴퓨터가 반복적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작업이죠? 우리가 찾는 작업을 말로 표현해 볼게요. 첫째, 마침표를 찾는다. 마침표 뒤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는다. 엔터키를 친다. 다음 마침표를 찾는다. 마침표 뒤에 커서를 갖다 놓는다. 엔터키를 친다. 그쵸?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결국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건 뭐다? 반복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반복 노동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컴퓨터에 의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이거 말고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엔터가 많이 돼 있어서 중간에 공백들이 있는 거 있어요. 네. 그거 엔터 값 공백 중간에 빈줄 있죠. 빈줄 없애주겠다고 빈줄 찾아가지고 없애주고 빈줄 찾아 없애주고 요 작업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빈줄이라는 거는 엔터가 2번 있는 거죠. 그쵸? 엔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컴퓨터식으로 표현하면 엔터 2번 있는 거를 엔터 1번으로 바꿔주세요. 맞죠? 그쵸? 그리고 이게 1억 번이 되든 100번이든 컴퓨터는 알아서 해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실 사람이 그걸 찾잖아요. 그럼 빠뜨린 거 나온다요? 무조건 빠진 거 나와요. 근데 컴퓨터는 빠진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찾아줘요. 그러면 정규 표현식이라는 건 뭐냐? 아까 말했던 엔터 값 있죠. 엔터 값이 실제 문자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n이라는 기호로 엔터 값이 표현이 돼요. 엔터. 우리가 쓰는 공백 문자 같은 게 있어요. 공백. 띄어쓰기 있죠. 띄어쓰기를 다 없애주고 싶거나 그런 경우 있죠. 띄어쓰기를 찾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빈칸을 하나하나 찾고 있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띄어쓰기는 /s라는 기호예요. 그리고 이런 기호들이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식들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화면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거고 PPT 다들 있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거는 다 넘어가고, 자, 일단 가로는 수학 공식하고 똑같아요. 가로는 뭐죠? 여기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해줘라 이거죠? 네. 중학교 수학. 네. 자, 물음표는 뭐냐면요. 0 또는 그 이상. 죄송합니다. 0 또는 1. 그러니까 안 나오거나 나와도 한 번 나오거나.
뭔 의미인지 모르겠어 라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세요. 일단 그냥 암기를 해요. 이거 지금 정규 표현식 다 해도 10개거든요. 5,500개 외우신 분들이잖아요, 최소. 네. 그냥 암기하세요. 10개예요. 물음표는 0 또는 1. 자, 별표는 뭐냐? 0보다 많은 거. 0, 1, 2, 3, 4, 5, 6, 7, 8, 9, 10, 11, 뭐 1억 개까지 쫙쭉 0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 있죠. 플러스 기호. 플러스 기호는 뭐냐면 0을 제외하고 1부터 쭉. 그러니까 무조건 출연을 하는데 몇 번씩 반복해서 출연해도 돼요. 자, 이런 걸 어디다 쓰느냐? 어디다 쓰느냐? 자, 아까 공백이라고 했죠. 문장 처음에 공백이 있는 경우 있죠. 있죠. 어디서 긁어오면 문장 처음에 공백이 있어서 그거 하나하나 지우고 있는 경우 있죠. 있죠. 그리고 공백이 하나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쵸? 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삽질. 그런 삽질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공백이 하나 이상, 어쨌든 공백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플러스를 쓰면 돼요. 왜냐? 공백이 하나 이상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공백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플러스죠. 그거는. 그러면 공백 플러스를 하면은 공백 플러스, 그러니까 공백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워줘라 라고 하면 되죠. 그쵸? 이해되셨어요? 그 간단한 수식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숫자를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n으로. n 대신에 숫자를 넣으면 돼요. 숫자. 뭐 얘는 3번 반복됐을 때만 지워줘라. 아까 n이 그 엔터키에 2번 나온 거 있죠. 그거를 n이라고 써줄 수도 있어요. 근데 n하고 2라고 적으면 n이 2번 반복됐을 때 한 번으로 바꿔줘라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민, 맥스도 똑같아요. 근데 별로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주 쓰실 거 슬래시 s예요. 요 따옴표 있죠. 요 기호가 어디 쓰이냐면 엔터키에 있죠. 여러분들. 엔터키 바로 위에 원화 표시 있죠. 요게 그 기호예요. 엔터키 위에 기호 보이시죠? 엔터키 바로 위에. 다 똑같을 겁니다. 이건 무조건 똑같아요. 네. 엔터키 바로 위에, 백스페이스 바로 아래. 다들 키보드에 단축키 있죠? 그게 이 기호입니다. 네. 그래서 슬래시, 역슬래시 s를 하면 뭐냐? 공백 문자. 그 다음에 역슬래시 t를 하면 뭐냐? 탭 문자. 우리 탭 눌렀을 때 이렇게 띄어지는 거 있죠? 탭 문자. 그 다음에 슬래시, 역슬래시 d를 하면 뭐냐? 숫자. 우리 숫자만 지워야 될 때도 있죠. 그러면은 대문자 d를 하면 숫자 제외라고 하면 뭐죠? 문자. 모든 문자. 자,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알파벳만 찾고 싶다. 그러면은 대문자 A부터 Z, 그 다음에 소문자 A부터 Z 하면 모든 알파벳이 찾아져요. 슬래시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걸 찾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구동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대문자 A나 소문자 A는 숫자가 하나하나 있어요. 실제로는. 컴퓨터는 대문자 A를 몰라요. 얘한테는 62번, 예를 들어서 62번이에요. 그리고 B는 뭐죠? 63번.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컴퓨터는 숫자예요. A부터 Z까지는. 그 숫자를 포괄한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한국어 같은, 그리고 거꾸로 찾아줄 수도 있죠. 이거는 요 슬래시는 어디 있냐면은 Shift 누르고 6번. Shift 6번 누르면은 캐럿 있죠. 네. 요거 캐럿. 요 버튼을 누르면 이거는 역이에요. 역. 반대. 알파벳이 아닌 모든 문자. 거꾸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는 0부터 9까지 있죠. 0과 9 아닌 숫자는 없죠. 그렇죠? 그럼 숫자는 이건 다 찾아주고 예를 들어서 모든 한글은 기역부터 힝까지 다 있어요. 무조건. 옛날 한자든 뭐든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여러분 중국어죠? 자, 중국어로 가볼게요. 일반 한자는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여기 좀 복잡해 보이죠? 왠지. 이게 코드예요. 아까 전에 62번, 64번 이랬잖아요. 알파벳은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숫자가 짧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유니코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나이가 40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써보셨을 텐데 북극성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뭔지 아세요? 베이지싱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써보신 분들이에요. 옛날에는 북극성 써보셨어요? 중국 분들 안 썼어요? 옛날에는 뭐 빅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체가 되게 특이한 게 있어서 중국에서 이메일을 받으면은 이메일이 다 깨져요. 지금도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더더욱 심했어요. 그래서 북극성이라는 걸로 입력을 따로 해야 되고 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요즘 안 그러죠? 요즘은 유니코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깨져요. 안 깨지는데 유니코드는 세상의 모든 문자를 포괄하고 있어요. 자, 모든 문자를 포괄하면 어떤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한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상하실 수 있죠? 한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한자보다 더 많은 게 하나 있긴 있어요. 한국어. 한국어 조합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실제로 안 쓰는 거. 여기 나온 것만 해도 힝 이런 거 안 쓰죠. 히읗 밑에 히읗. 근데 우리 한국어 학자들이 이걸 다 등록을 했어요. 유니코드에. 조합이 몇십만 개. 그걸 다 등록을 시켜놨어요. 참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한자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근데 사실 이걸로도 한자를 다 포괄을 못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재 쓰이는 한자는 여기에서 여기면은 모든 한자가 포괄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 긁어왔을 때 영어를 날려야 될 경우도 있고 숫자를 날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중국어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노가다 하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숫자 지우고 알파벳 지우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실제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클릭을 해보세요. 자, 정규식 연습을 하면 이거는 제가 드린 이 데이터 처리 있죠. 그 폴더 안에도 똑같은 문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 노트패드 플러스.org 있죠. 이거를 다운받아 주세요. 여기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공유해드린 잠시만요. 여기에도 MPP782라고 있어요. 여기서 다운받으셔도 비슷해요, 속도. 여기 옆에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여기 다운로드 있어요. 네. 아주 정말 쉽게 할 거예요. 다운로드 있어요. 다운로드를 가세요. 릴리즈 맨 위에 있는 거 숫자가 제일 높죠? 숫자가 높은 게 제일 좋죠, 보통? 네. 그러면 보시면은 쭉 가보면 여기 다운로드 있어요. 뭐 이렇게 있는데 뭔지 모를 때는 제일 위에 있는 거. 네. 여기 인스톨러라고 있죠? 보이시죠? 인스톨러. 네, 이걸 클릭하시면은 다운이 돼요. 네. 엄청 쉽죠? 자, 몇 메가 안 해가지고 금방 다운이 될 거예요. 네. 금방 다운이 되시면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네. 어렵죠? 네.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어도 나오고 중국어도 나올 거예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뭘로 하든 메뉴는 똑같아요. 한국어는 한국어 메뉴가 나오고 중국어는 중국어 메뉴가 나와요. 저는 한국어로 할래요. 그냥 그 다음에 다음 넥스트를 계속 연타하시면 돼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다음을 누르시면 돼요. 이거 못 하시는 분 없죠? 네. 이런 거를 이거 보면은 다 웃으면서 정작 코드 딱 들어가면 다 어려워해. 평소에 안 보던 거라서. 똑같아요. 네. 그래서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사실 이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자, 제가 이거 뭐 어차피 시간 금방 될 거라서 아직 안 되는 분 설치 이 화면 아직 안 보이시는 분 다 보이세요? 벌써? 다 보여요? 다 해줬어요? 진짜? 자, 여러분들 자격이 있습니다. 네. 진짜로 다 했었어요? 아니, 지금 못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 하셨어요, 진짜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걸 할 거예요. 네. 어떤 걸 할 거냐? 이걸 닫으세요. 여기 X표 있죠? X표 있으시죠? 네, 닫으세요. 그러면은 빈 공간이 나오죠? 네. 하셨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정규식 연습이라고 해서 여기 내려가 보면 연습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원본 있죠? 네. PPT에서 고르셔도 되고요. 연습 1 뭐 이런 거 있으시죠? 보이시나요? 아이고. 요거를 끌어가지고요. 컨트롤 C를 누르세요. 네.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세요. 네.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웃으면서 정작 조금만 안 하던 거 하시면 어려워하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 거예요. 보이시나요? 다 보이세요? 여기까지 오셨죠? 네. 보시면은 이거는 한 줄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된 분도 있고 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줄로 이렇게 옆으로 가 있으면 보기 불편하죠? 누구는? 우리 사람은 보기 불편하니까 여기 보기를 가보면 자동 줄바꿈이라고 나오죠? 네? 자동 줄바꿈으로 엔터를 켜요. 네. 나오나요? 나오시나요? 네. 근데 자, 중국어로 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을 텐데요. 안 깨지나? 네. 쬐끄맣게 해지면은 깨질 거예요. 몇몇 분들은. 이거 폰트 문제거든요. 혹시 폰트 확대해도 이렇게 문제,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맨 위에, 오른쪽 위에. 폰트 깨져 있죠? 제 거는. 저는 한국어 버전으로 설치해서 그래요. 중국어 버전으로 설치하신 분들은 이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 중국어 윈도우고 중국어 폰트가 있을 테니까. 근데 한국어로 해놓으면 문제가 이런 게 발생을 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깨진 게 아니고 폰트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폰트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환경 설정을 가보시면 잠시만요. 도구 자, 여기 설정 있죠? 위에 设定 设定 환경 设定 맞나요? 设置인가요? 네, 환경 설정. 표시 언어는 한국어로 해놓고 잠시만요. 폰트. 내 거 버전하고 달라. 사실 저는 EM 에디터라는 다른 걸 써가지고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죠? 자, 자, 지금 보세요. 저는 지금 못 찾고 있죠? 제 기억하고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구글 신에게 물어보면 돼요. 네. 노트, 패드, 플러스, 그 다음에 폰트 문제라고 있죠. 문제는 뭔지 아니까. 폰트라고 하면 화면 글꼴 변경 이런 게 나오죠. 구글 씨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검색만 하면 돼요. 검색 쭉 보면은 노트패드 플러스에서 설정의 스타일 설정 맞는데? 설정의 스타일 설정. 환경 설정이 아니고 자, 설정에서 스타일 설정으로 가보면 글자 책이 나오네요. 나오죠? 여기 보시면 자, 한국어 유저들은 뭘 쓰시냐면 우리의 바탕체를 쓰시면 돼요. 바탕이라고 나오죠? 여기 오른쪽 글꼴 스타일 보이죠? 이거 이제 화면이 쬐끄맣게 보이는데 오른쪽에 글꼴 스타일이라고 나오죠? 여기 폰트거든요. 한국어 사용자들은 정말 속 편하게 쓰시려면 바탕을 쓰면 돼요. 바탕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깨지지 않아요. 바탕에서 깨지면 이상한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바탕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보면 전역 글꼴 사용이라고 나오죠. 모든 곳에서 전역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차라리 중국어가 쉬울 거예요. 중국어는 죄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죄위. 띠위的위. 맞죠? 아닌가요? 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여기? 한글 보고 있어요? 중국어 보는 사람. 여기 쥐. 네.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곳에서 이걸 사용하겠다 그냥 그런 의미예요. 네. 그쪽 영역에서. 근데 만약에 자기가 중국어를 쓴다.
근데 나 한국어 할 때는 비슷하게 깨질 수도 있겠죠. 중국어에서 최고는 송티. 기본이죠. 송티. 송티를 쓰면은 기본적으로 안 깨져요. 이해되셨죠? 한국어는 바탕체, 중국어는 송티. 그 다음에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시면 깨진 게 안 나오죠? 나오죠? 자, 됐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뭘 하느냐? 우리 이거를 수동으로 한번 해봅시다. 수동으로. 자, 제가 더 확대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짧아 보이니까 이거는 금방 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잠깐만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 더 편하게 크기 좀 바꿀게요. 설정, 스타일 설정, 크기 28. 더 안 커지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문장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어떻게 했느냐? 자, 얘를 찾아가지고 누르고 다음이 어디로 가지? 다음 보니까 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도 하고 쭉 가가지고 다음 마침표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엔터. 이렇게 했겠죠? 맞죠? 네. 하고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핵심은 뭐냐? 이 마침표를 찾아서 그 뒤에다가 엔터를 치면 되는 거죠. 자, 모든 거에 공용이에요. 컨트롤 F를 눌러보세요. 찾기 바꾸기. 한글에서도 이렇게 되고요. 오피스에서도 이렇게 돼요. 찾기 바꾸기예요. 컨트롤 F는. 네. 자, 바꾸기로 가볼게요. 우리 바꾸기. 자, 바꾸기에서 여기다가 마침표를 컨트롤 V예요. 그쵸? 마침표 컨트롤 V 하실 수 있죠? 갖다 붙여요. 찾는 거, 찾을 내용. 그 다음에 다음 찾기를 눌러보면 마침표가 찾아지죠? 그쵸? 마침표가 찾아지죠? 다 찾아지시죠? 자, 그러면은 바꿀 내용은 뭐죠? 마침표가 있고 여기다가 뭘 더 넣어야죠? 엔터. 자, 엔터는 기호가 /n. 그쵸? /n을 눌러볼게요. 자, 눌렀죠? 그 다음에 모드 바꾸기를 한번, 오른쪽에 모드 바꾸기 있죠? 중국어로 뭐예요? 全部替换. 全部替换을 눌러봐요. 자, 어떻게 나오죠? 全部替换 됐나요? 되셨나요? 자, 여기서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全部替换 안 됐다. 자, 全部替换 안 됐다. 자, 안 된 사람은 어디를 보냐면 요 바꾸기의 아래쪽 보면은 찾기 모드. 뭐라고 중국어로 뭐냐? 왼쪽 아래. 이반 쿠어잔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왼쪽 아래 있죠. 찾기에. 나오나요? 왼쪽 아래. 보이시나요? 네, 거기 보면 뭐라고 찾기 모드가 중국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찾기 모드. 네? 자자오 보면은 중국어로 아마 이반 그다음에 쿠어잔 맞죠? 부통이에요. 부통 쿠어잔 그다음에 정저表达式 이죠. 자, 일반은 우리가 평소에 혹시 썼던 찾기 바꾸기예요. 이제 쿠어잔은 뭐냐면은 너무 자주 쓰이는 거. 정규 표현식인데.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딱 봐도 /n이죠. 엔터 값. 이게 진짜 많이 써요, 실제로.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다 안 쓰고 몇몇 개 특수 기호들. /n은 뭐냐? 엔터 값. 그 다음에 /r은 나중에 설명할 텐데 문장. 이게 한 줄 단위예요. 그 다음에 t는 탭문자라고 했죠. 이렇게 자주 쓰이는 거는 확장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규 표현식을 클릭해 주시고 모두 바꾸기를 다시 해보세요. 그럼 바뀔 거예요. 바뀌시나요? 아까 안 바뀌었던 분? 바뀌셨어요? 다 바뀌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지금 한 거는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셔야 되는 게 지금 한 거는 제가 정말 간단한 한 문단으로 했죠. 근데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건 뭐다? 반복이다. 이게 문단이 아니고 1억자든 2억자든 10억자든 똑같은 거를 컴퓨터는 반복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 똑같은 거를 컴퓨터는 반복을 해줘요.
무조건 똑같은 공식으로 우리가 입력한 대로. 자, 두 번째 정규 표현식을 하면 잠깐만요. 자, 집중해 주세요. 여기까지 했다, 못했다는 분 손 하셔야 돼요. 안 됐어요? 자, 꼭 하나하나 꼭 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제가 100% 할 수는 없지만 네, 꼭 하셔야 돼요. 한 번 해보면 감을 잡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의 유용성은 삽질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 짓거리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삽질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마치 우리 종이로 편지 보내 버릇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면 핸드폰 없었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핸드폰이 얼마나 편한지 아는데 핸드폰을 처음부터 가진 사람들이 이거 모르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엄청 편한 거예요. 왜? 데이터 정리할 때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실제로. 자,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원래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꼭 하셔야 하는 게 좋아서 네. 자, 두 번째 예제를 볼게요. 두 번째 예제는 뭐냐? 자, 이렇게 돼 있는 문장 있죠? 이거 보이시죠? 문장 어차피 각자 보실 거예요. 자, 연습 2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내용을 잘 보면은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쵸? 보통 따옴표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코하어로 하기도 하죠. 네. 그러면 그랬을 때 얘는 보통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문장 단위로. 이런 거 자주 하겠죠. 실제 여러분들도 자주 하겠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컴퓨터가. 자, 일단 복사할게요. 보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일단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엔터를 한번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얘 한번 엔터 나오고 얘 한번 엔터 나오고 여기 마침표 있으니까 나오고 이렇게 삽질을 하겠죠? 많이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뭔 규칙이 있느냐? 첫째, 마침표가 있을 때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물음표가 있을 때 넘어가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느낌표가 있을 때 넘어가요. 그쵸? 맞나요? 그 다음에 얘가 있을 때 넘어가요. 뭐라고 해야 돼? 윗가로? 윗가로 이게 있을 때 넘어가요. 그리고 아랫가로가 있을 때도 넘어가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맞죠? 우리는 그거를 찾아가지고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근데 컴퓨터가 이런 거 더 잘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단계별로 하나하나 해볼게요. 일단 복사를 하세요. 복사부터 하세요. 아까 복사 안 하신 분들도 보였어요. 네. 복사부터 하세요. 네. 복사. 자, 일단은 요거는 앞에 공백은 제가 지울게요. 간단하게. 네, 자, 이렇게 복사해 주세요. 복사 하셨죠? 복사하셨죠, 이제? 네, 네, 복사. 네. 자, 첫 번째는 일단 마침표로 해볼게요. 마침표도 아까 똑같죠? 자, 컨트롤 F를 눌러서 찾기 바꾸기. 여기 바꾸기로 가면은 마침표, 그리고 마침표 뒤에 엔터를 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은, 그리고 아래쪽에 쏨저 비아다실로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두 바꾸기라면 알아서 이렇게 바뀌죠? 보이시나요? 바뀌셨나요? 네.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는 느낌표로 해볼까요? 느낌표도 문장을 분리하는 기본적인 단위죠. 느낌표도 찾을 내용의 느낌표, 바꿀 내용도 느낌표, 그 다음에 줄 바꾸기죠. 그러면은 마침표, 쥐하오만 바꿔주면 되죠. 느낌표로. 간탕하오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꿔보세요. 바꿔지죠? 되시죠? 뭐 이상해질 거예요. 일단 무시해요. 네, 이상해질 건데 무시하세요. 그 다음에 물음표. 맞죠? 물음표 맞나요? 물음표도 똑같은 공식이에요.
물음표 뒤에 엔터를 치는 거죠, 우리가. 그쵸? 그러면 여기도 모두 바꾸기를 해줘요. 그럼 쭈루루 내려가죠? 내려가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가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요거, 앞쪽에, 앞쪽 가로 하고 똑같이 해주면 되나요, 이거? 왜요? 앞쪽 가로는 우리가 앞쪽 뒤에서 엔터를 치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엔터를 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그냥. 네. 역슬래시 n을 요 앞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너무 어렵나요? 쉽죠? 네. 자, 이것도 전부 T1을 해요. 네. 자, 됐나요? 나왔나요? 나오세요?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닫히는 글자, 닫히는 거 있죠? 끝나는 거. 끝나는 가로는 끝나는 가로가 끝나는 가로가 나오고 엔터죠. 맞죠? 네. 이거 모두 바꾸기 해줘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분리가 됐죠? 보이시나요? 기본적으로 분리됐죠? 네. 뭔가 이상하고 뒤틀려 있지만 됐죠? 네. 여기까지 안 되신 분. 했죠? 꼭 하셔야 돼요. 네. 이거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수준이에요. 그쵸? 네. 근데 컨트롤 V, 컨트롤 V로 되게 일이 쉬워져요. 네. 자, 이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이상한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느낌표가 나오고 가로가 있는 거. 그러니까 말을 하는 대사 안에 느낌표가 있을 때 이것도 엔터를 쳐줬죠. 그러면은 얘의 규칙은 뭐죠?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느낌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네? 엔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닫는 가로가 나온 거죠. 그쵸? 다른 것도 다 똑같은 공식이죠. 느낌표가 나오고 엔터가 나오고 가로가 나오고 다음 줄에 계속 이거 반복이죠. 네. 똑같죠? 똑같으면은 내가 한다? 컴퓨터가 한다. 컴퓨터가 한다. 네.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해볼게요. 얘가 느낌표가 있고 그 다음에 엔터가 뭐죠? 역슬래시 n 맞죠? 엔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닫는 게 나오죠? 여기 이해되세요? 확실히 이해되세요? 네. 순서만 생각을 하세요. 뭐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느낌표 나오고 엔터 치고 다음에 닫는 거 맞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주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같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자, 느낌표 나오고 그 다음에 n을 빼면 되는 거죠. 엔터가 없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단순하게 생각하라니까요. 단순하게. 컴퓨터는 단순해요. n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찾는 거는 중간에 n이 들어간 거, 엔터가 들어간 거. 맞죠? 그러면 그 엔터를 빼면 되죠. 빼가지고 바꿀 내용에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 바꾸기라면 이렇게 되죠. 올라와 있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나요? 하나 더 있네요. 어디 볼까? 마침표도 똑같은 현상이 있네요. 쥐하오도 똑같은 형태가 있죠. 느낌표하고 똑같이. 요거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 느낌표가 나오고 엔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닫는 게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간탕하오를 쥐하오로 바꿔주면 되죠. 그쵸? 똑같은 형태니까. 그래서 간탕하오를 쥐하오로만 바꿔줘요. 바꿔졌나요? 바꿔주셨어요? 잠깐만, 물음표도 있나? 물음표도 있네? 네, 물음표도 원하오도 똑같은 형태가 있죠. 원하오 나오고 엔터 나오고 가로 닫기 나오고 이러면 바꿔줘야 되죠. 그쵸? 잠깐만, 한꺼번에 할게요. 제가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쭉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가 뭐죠? 이거 같은 문장이지만 말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물음표니까. 요건 그대로 놔둔다고 쳐요.
이런 빈칸들 있죠. 보시면 그쵸? 저 이거 빼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자, 빈칸들 있죠. 보이시죠? 네. 빈칸들은 자, 이거를 문자 공식으로만 생각하세요. 빈칸은 뭐죠? 따지면 줄바꿈, 엔터, 그쵸? 엔터가 2번 있는 거죠? 맞죠? 맞나요? 이해되세요? 줄바꿈 빈줄이 있는 거는 엔터가 2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번을 1번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쵸?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은 줄바꿈은 뭐죠? 표시가? 슬래시 n을 어떻게 바꿔준다? 슬래시 n 1번으로. 그쵸? 바꾸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돼요? 네. 여기까지가 자동으로 형태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작업을 실제로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여기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이 노가다라고 했을 때 웃었어요. 그 작업을 해봤다는 거야. 실제 노가다거든요. 완전 노가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지금 한 건 여러분 짧은 문장으로 했죠. 근데 이게 루신 GNG 정도 되잖아요. 이거 하려면 죽어나요.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정규식 표현식으로는 그냥 몇 번 하면 되죠. 공식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네. 자, 이 2번째 것까지 일단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실습을 해주세요.